최순실 재판을 갑자기 일정이 뒤로 미뤄진 게 우연이 아니라 요 이재용 2심 재판 결과를 그대로 받으라고 이렇게 설계한 것이다. 그것도 연기한 것이. 저 혼자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기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 주장합니다. 예. 설계했다. 일부러 뒤로 밀었다. 저는 네. 숟가락을 얻는 차원을 넘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가랑 비는 같이 맞아야 된다. 기도 아니지만. 그러면은 네. 신동민 회장의 구속은 제가 보기엔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의 콜레트럴 데미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삼성에 적용했던 기준을 롯데에도 적용하면 신동민 회장은 집행유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재벌들 다 풀어준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재판부가 이제 엄정했다는 제스처를 위해서 신동민 회장을 제물로 삼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저는 그렇게 물론 봅니다. 70억은 추가로 제공한 혐의조차도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아니, 뭐 문제가 청탁이 없다는 게 있었다. 아니라 예. 예, 신동민 회장의 70억 갖다가 사실 돌려줬잖아요. 예. 그리고 신동민 회장은 마침 70억을 주기로 한 시기가 정부에서 면세점과 관련된 일정을 잡던 때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잡던. 그걸 계획하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거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제3자 납물죄를 한 거거든요. 네,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삼성은 203억을 재단에 줬고 70억도 아니고 줬어요 그냥. 말지원만 그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주기로 약속한 것도 200억이 넘어요. 근데 이 게이트가 터져서 못 줬죠. 그러니까 삼성에 적용했던 기준을 적용하면 롯데는 집행유예 풀려났어야죠. 근데 그러면 이제 재벌도 다 풀어준다는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콜레트럴 데미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뇌물 맞죠. 뇌물 맞는데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삼성에 적용을 안 하는 거죠. 일관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다 제3자 뇌물죄도 없고 현안도 없고 그렇거든요. 현안이 없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4인 가구도 현안이 있어요. 그냥 다 각자.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다 현안이 있어요. 근데 삼성은 현안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네, 승계 작업은 삼성이 아주 오래된 수건 사업이자요. 현안이었습니다. 현안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 거대 재벌에. 어떤 현안인가가 문제지. 근데 삼성은 승계가 현안이었다고 그 분야의 전문가인 김상조 당시 그때는 교수였죠. 법정에 가서 증언도 했는데 아니 20년 동안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 그것만 연구한 건 아닙니다만 최고 전문가가 맞다고 하는데 안 해내잖아요. 재판부는. 정말. 그리고 일단 뉴스 전해주시죠. 뉴스를 들으면서 같이 열릴게요. 네,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면요. 어제 최순실 씨 2심 선고 있었는데 최 씨는 징역 20년 선고받았습니다. 인정된 혐의는요. K스포츠와 미래재단에 대해서 최 씨가 대통령과 공모해서 기업들 돈을 강요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건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받은 72억 원, 또 롯데와 SK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돈은 모두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말씀처럼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괜히 준 거예요. 청탁도 없이. 예. 롯데나 다른 곳은 여기서는 롯데만 나왔으니까 롯데는 이제 면세점이라는 현안이 있어서 생각해낸 거예요. 대통령이 돈을 달라고 했는데 현안을 생각해낸 겁니다. 재빨리. 하지만 삼성은 너무 착해가지고 마음이 저는 너무 바보 같아요. 순진해가지고 대통령 돈 요구하는데 나는 아무런 청탁도 하지 말아야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 2심 판단에 따르면 강요의 피해자라는 건데요. 말씀처럼 순수한 피해자라는 거죠. 이것도 피해자예요. 지금 최순실 20년 선고 이런 것만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속에 숨어 있는 이재용 추가 면죄부 이걸 보도해야 해요. 이걸 보도하는 데가 MBC밖에 없는데 이 승계 작업이 20년짜리고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 또 박근혜 대통령은 그룹 승계 하나를 몰랐다는 거예요. 바보들의 대행진이에요. 삼성과 박근혜. 이재용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뉴스가 뭡니까?
네, 또 최순실 씨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 재판부와 여러 면에서 다른 판단 내놓은 게 있긴 합니다. 최순실 씨 1심은 삼성이 최 씨에게 제공한 말의 성격을 뇌물로 판단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안종범 업무수첩도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핵심을 놓친 분석입니다. 뭐냐면 이재용 재판부는 36억만 인정했는데 여기서는 72억을 인정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준 사람은 36억을 줬다고 1심에서 판단하고 여기 최순실 받은 사람은 72억을 받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1심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있긴 있는데 핵심 이 둘 다 이재용 부회장이 청탁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돈의 액수가 왔다 갔다 한 거 가지고 이제 이게 틀리지 않느냐 1심 재판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액수가 좀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핵심은 둘 다 36억이든 72억이든 이재용 부회장이 청탁해서 준 돈은 아니다. 이재용은 제3자 뇌물 무죄 똑같아요. 액수가 좀 바뀐 거지. 그리고 이제 말도 뇌물로 인정했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핵심을 놓친 거라는 겁니다. 청탁을 둘 다 안 했다고 판단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안종범 수첩 증거 능력 인정 이것도 차이가 있다고 이제 분석을 했던데 이것도 핵심이 아니에요. 전부 인정된 게 아닙니다. 이재용 부분 청탁 부분 여기서 최순실 재판에서 인정 안 해요. 이재용 부분 다 뺐어요. 다. 모조리. 이재용 무죄 이겁니다. 이재용 피해자 바보 이거예요. 당했어. 최순실 재판이나 이재용 재판이나 둘 다 똑같이 이재용은 다 빼준 거예요. 그게 이 재판의 핵심이에요. 이재용 면죄부. 다시 한번. 최순실 20년이든 21년이든 19년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신동민은 콜레트럴 데미지. 빠져나간 건 오로지 이재용 이겁니다. 원래 최순실 1심 재판이 지난달 26일이에요. 예, 미뤄졌습니다. 갑자기 미뤄졌거든요. 갑자기. 네. 이재용 재판을 먼저 했어요. 순서가 뒤집혀졌거든요. 저는 왜 그랬다고 생각하냐면 2심에서 예, 고등법원에서 면죄부를 먼저 줘야 그 논리를 1심에서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설계된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저 혼자. 네. 이 재판부를 다 공범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박근혜 재판 때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면죄부를 주겠죠. 다 공범으로 재판부를 다 공범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판사들끼리 삼성 면죄부 주는데 부담도 덜고 이렇게 차근차근 여론 관리도 가능하고 아 역시 맞는 거구나. 저 혼자 강력히 주장합니다. 재판 일정도 그렇게 설계한 거라고. 현안이 없다는 말이 정말 웃겨요. 현안이 없다. 예, 그런데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는요. 이재용 1심 재판부도 인정하지 않은 바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다니까요. 이재용 부분은 다 똑같아요. 이 최순실 재판에도 다 들여다보면 이재용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약간 해독한 것은 핵심을 놓친 거예요. 묵시적 청탁이 없다. 제3자 뇌물죄 아니다. 이재용은 피해자. 이 논리를 그대로 관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안종범 수첩은 인정됐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만 인정된 거예요. 이재용 부분이 인정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재용, 안종범 수첩에 엘리엇 방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그룹 승계 작업과 관련된 단어거든요. 대통령하고 이재용 독대가 2014년에 있었어요. 9월인가요? 네,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때는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을 사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엘리엇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주총이 무산됐거든요. 그때 엘리엇 방어를 할 필요가 삼성한테 있었어요. 엘리엇 방어라는 단어 자체가 청와대의 관점이 아닙니다. 청와대가 왜 엘리엇을 방어해요? 삼성이 방어해야지. 기본적으로. 이 수첩에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 거를 승계 작업과 무관하다고 본 거예요. 다 빼준 겁니다. 청와대가 왜 그 삼성의 관점에서 방어라는 단어를 씁니까? 삼성의 현안인 건데 삼성 중심의 시각의 이 단어 자체가 이걸 무시한 거예요. 재판부가 이런 단어들을. 그러니까 변한 건 하나도 없어. 이정만 다 빼준 건.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이 최순실 1심은 이재용 추가 면죄부 재판이다라고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탁월하십니다. 언제나 항상 느끼는 바지만 공장장님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탁견과 탁월하다고. 해안은 정말 은하계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다. 언론이 다 최순실 얘기만 해요. 20년 받았다고. 그러니까 중형받았다고 하면서 이게 상당히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인 듯. 그렇죠. 신동민 예. 회장은 무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다가 네. 재판 받다가 법정에서 바로 구속해버렸다. 이 얼마나 엄정한 재판부인가. 그러나 실제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이재용 면죄부다 다. 그렇죠. 예. 이 신동빈 회장은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엄청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드 때문에 피해는 다 봤지. 그 사실 자기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사드 그 나가지고 피해 본 거 아닙니까? 회사 피해 봤는데 그거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게다가 돈을 70억 줬다가 예. 돈을 가져가라 해서 돈을 가져왔어요. 네. 자기들은 그러니까 돈을 안 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 추징당했잖아요 지금. 그 추징이 이제 그 돈 자체가 이제 불법성을 띠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아니 이재용 부회장과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이재용 돈을 부회장과 줬다가 네. 돈을 받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비교하면 지금 2년 6개월 이 주형은 똑같은데 형도 똑같아요. 예, 집행유예가 붙었냐 안 붙었냐 차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그걸로 해서 얻은 게 얼마인데 여기는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삼성물산과 그다음에 제일모직 합병으로 10조가 됐어요. 10조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어갔어요. 근데 이제 신동민 회장 면세점 가지고 있는 면세점도 현안 맞죠? 아, 현안이죠. 예. 예. 그것도 이제 돈 잘 버는 거고. 하지만 그룹이 기우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 아무리 현안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그룹 승계는 잘못하면은 지배권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재용 부회장이 치밀하게 해야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부회장의 지위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현안이에요. 근데 이게 현안이 아니라고. 예. 일단 그 공장장께서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그 뉴스 브리핑 타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좀 흥분했습니다. 예, 아니요. 저는 저기 이 일반적이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그 국민이라면 당연히 흥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리고 뉴스는요. 네. 이재용 부회장 다시 한번 면죄부 받아 이런 걸로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회라면. 그 아까 이제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기 그 재판부들이 공범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공범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설계 삼성에. 예. 근데 어제 이제 그 지금 전제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판결문이 안 나온 상태여가지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하나는 재판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그것도 한 열몇 페이지 되잖아요. 17장입니다. 예. 보도자료가 무슨 17장이나 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기사들 그리고 그 법정의 현장에서 이 김세윤 부장의 선고 그 이야기를 요지를 직접 듣고 메모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네.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이게 전부인데 그 정도면 엄청난 자료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법정에서 김세윤 부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정한 청탁 관련해 가지고 관련 사건 1심 항소심 결론과 같이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재용 재판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순실 재판을 갑자기 일정이 뒤로 미뤄진 게 우연이 아니라 요 이재용 2심 재판 결과를 그대로 받으라고 이렇게 설계한 것이다. 그것도 연기한 것이. 저 혼자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기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 주장합니다. 예. 설계했다. 일부러 뒤로 밀었다. 저는 네. 숟가락을 얻는 차원을 넘어서 함께 네. 하겠습니다. 가랑비는 같이 맞아야 된다. 그래요. 기도 아니지만. 그러면은 네. 요 사안은 누가 고소고발할까요? 이런 주장을 했다고? 뭐 솔직히 누가 하든지 관심은 없고요. 오기만 하세요. 그냥 박살 내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 재판부가 재밌는 게 네. 지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에 근데 대부분 변호사 아까 자격증도 하셨어요. 없으시잖아요. 나를 변호해 줄 수도 없잖아.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법에 변호사는 품위 유지 의무가 있거든요. 네.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서 품위 유지 의무가 없어요. 막 싸울 수가 있구나. 그렇죠. 좋습니다. 예. 하나 이제 또 저는 주장합니다. 일부러 밀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1심 항소심 그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의 1심 항소심 결론과 같이 했다고 했는데 미묘한 균열들이 조금씩은 보입니다. 미묘한.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못하겠어 이런 거.
왜 이랬을까 하는 게 궁금하긴 되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뭐냐면 지금 그 부정한 청탁 관련해서 전제가 되는 게 승계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승계 작업을 하는데 특검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개별 현안들이 다 하나하나씩 있었고 이게 개별 현안이 승계 작업이라는 목표 하에 진행이 됐다는 건데 그렇죠. 뭐 예. 엘리어 방어라든지 그렇죠. 은산분리라든지 예. 뭐 지주회사라든지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들이 다 그런 거죠. 그게 수첩에 있는 네, 말이에요. 개별 현안이 있었고, 근데 그것이 목표에 따라서 가고 있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포괄적인 어떤 현안, 그러니까 네. 결국 승계 작업을 그걸 다 하거든요. 합친 게 이제 승계 작업인 예. 거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 그러니까 이재용 피고인 재판 1심에서는 네. 1심에서 그러니까 이 특검이 이런 개별 현안들을 순서를 매겨놨어요.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런 목적하에 갔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목적이지 순서가 아니다. 그렇죠. 해가지고 목적을 보니 승계 작업이 있었고 그래서 승계 작업을 인정을 했어요. 거기서는. 네. 근데 항소심에서는 아예 승계 작업 자체를 날려버렸고. 그렇죠. 승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개별 현안도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개별 현안이 사라지니까 청탁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번 이제 최순실 이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특검이 제시한 그런 순서에 의한 승계 작업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아, 약간 빠져나갈 구멍을 그러니까 만들었네요. 예,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고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런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가? 순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요. 동시다발로 일어났는데. 사실 처음에 이 이재용 피고인 1심 판결이 났을 때 그 재판부의 판결을 보고 제가 붕괴했었거든요. 어떻게 이 판결을 이런 식으로 쓰나 싶었는데 지금 차츰차츰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재판부에서 제일 훌륭했네. 오히려? 예. 오히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 큰 그 승계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재판부를 유일하게 인정한 거예요. 이 이재용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야 이게 공장장님한테 벌금 90만 원 선고하신 예. 그 재판부. 예. 예. 훌륭하잖아요. 그 1심이 그나마 괜찮다. 승계 작업을 문 인정했다. 유일하게 인정한 재판부. 네, 이재용 관련해서는. 예, 그 무령 그때 빼고 이런 우리가 빼고. 그 작년에 얼마나 욕을 했는데요. 그 욕을 하면서 제가 속으로 우리 재판부 판사님인데 어떡하나.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비판했는데 그러니까 방송으로는 그 재판부를 비판하고 예. 며칠 있다가 그 재판부 앞에서 얌전하게 재판을 받고 예. 그런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그 재판부가 그나마 제일 낫다. 그나마 제일 나았다. 예. 그때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네. 그런 걸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판결이 나왔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모두가 청탁도 없었고 다 없었다고 했으면 난리 났겠죠. 난리 났죠. 예. 지금도 이런데. 지금은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댓글 작업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싶었는지 과감하게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재판부 2심이 했던 작업은 간단해요. 무죄로 만들어주려고 그렇죠. 하니까. 예. 무죄로 만들어주려고 하니까 청탁이 없었다고 해야 되고 청탁이 네. 없었다고 하려고 하니까 애초에 현함이 없었다고 말해. 그렇죠. 괜히 현안도 다 없애버린. 예. 모든 걸 다 없애버린. 목적도 예. 없고. 목적이 돈을 준 목적이 사라졌어요. 예. 그냥 뺏겼다. 이것만 남는 거죠. 네. 그 지금 2심 재판 이재용 2심 재판부는 정말 대범합니다. 호연직이라고 봐요 저는. 팍팍팍 없애버려 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조선일보의 논평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소신 있다. 20년 동안 있었어. 나 몰라. 팍팍. 다 없애버려. 예. 혹은 추가로 제공한 혐의조차도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아니 뭐 묵시적 문제가 청탁이 없다는 게 있었다. 아니라 예. 예, 신동빈 회장의 70억 갖다가 사실 돌려줬잖아요. 예. 그리고 신동빈 회장은 마침 70억을 주기로 한 시기가 정부에서 면세점과 관련된 일정을 잡던 때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잡던 그걸 계획하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거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제3자 납물죄를 한 거거든요. 네,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삼성은 203억을 재단에 줬고 70억도 아니고 줬어요 그냥. 말지원만 그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주기로 약속한 것도 200억이 넘어요. 근데 이 게이트가 서져서 못 줬죠. 그러니까 삼성에 적용했던 기준을 적용하면 롯데는 집행유예 풀려났어야죠. 근데 그러면 이제 재벌도 다 풀어준다는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콜레테럴 데미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뇌물 맞죠. 뇌물 맞는데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삼성에 적용을 안 하는 거죠. 일관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다 제3자 뇌물죄도 없고 현안도 없고 현안이 없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4인 가구도 현안이 있어요. 그냥 다 각자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다 현안이 있어요. 근데 삼성은 현안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네, 승계 작업은 삼성이 아주 오래된 수건 사업이자요. 현안이었습니다. 현안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 거대 재벌에. 어떤 현안인가가 문제지. 근데 삼성은 승계가 현안이었다고 그 분야의 전문가인 김상조 당시 그때는 교수였죠. 법정에 가서 증언도 했는데 아니 20년 동안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 그것만 연구한 건 아닙니다만 최고 전문가가 맞다고 하는데 안 해내잖아요. 재판부는. 아 정말. 그리고 일단 뉴스 전해주시죠. 뉴스를 들으면서 같이 열릴게요. 네,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면요. 어제 최순실 씨 2심 선고 있었는데 최 씨는 징역 20년 선고받았습니다. 인정된 혐의는요. K스포츠와 미래재단에 대해서 최 씨가 대통령과 공모해서 기업들 돈을 강요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건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받은 72억 원, 또 롯데와 최순실 재판을 갑자기 일정이 뒤로 미뤄진 게 우연이 아니라 요 이재용 2심 재판 결과를 그대로 받으라고 이렇게 설계한 것이다. 그것도 연기한 것이. 저 혼자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기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 주장합니다. 예. 설계했다. 일부러 뒤로 밀었다. 저는 네. 숟가락을 얻는 차원을 넘어서 함께 네. 하겠습니다. 가랑 비는 같이 맞아야 된다. 그래요. 기도 아니지만. 그러면은 네. 신동민 회장의 구속은 제가 보기엔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의 콜레트럴 데미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삼성에 적용했던 기준을 롯데에도 적용하면 신동민 회장은 집행유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재벌들 다 풀어준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재판부가 이제 엄정했다는 제스처를 위해서 신동빈 회장을 제물로 삼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물론 봅니다. 75들의 대행진이에요. 삼성과 박근혜, 이재용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 뉴스가 뭡니까? 네, 또 최순실 씨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 재판부와 여러 면에서 다른 판단 내놓은 게 있긴 합니다. 최순실 씨 1심은 삼성이 최 씨에게 제공한 말의 성격을 뇌물로 판단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안종범 업무수첩도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핵심을 놓친 분석입니다. 뭐냐면 이재용 재판부는 36억만 인정했는데 여기서는 72억을 인정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준 사람은 36억을 줬다고 1심에서 판단하고 여기 최순실 받은 사람은 72억을 받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1심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있긴 있는데 핵심 이 둘 다 이재용 부회장이 청탁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돈의 액수가 왔다 갔다 한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틀리지 않느냐 1심 재판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액수가 좀 늘어나고 줄어들 수. SK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돈은 모두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말씀처럼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괜히 준 거예요. 청탁도 없이. 예. 롯데나 다른 곳은 여기서는 롯데만 나왔으니까 롯데는 이제 면세점이라는 현안이 있어서 생각해낸 거예요. 대통령이 돈을 달라고 했는데 현안을 생각해낸 겁니다. 재빨리. 하지만 삼성은 너무 착해가지고 마음이 저는 너무 바보 같아요. 순진해가지고 대통령 돈 요구하는데 나는 아무런 청탁도 하지 말아야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 2심 판단에 따르면 강요의 피해자라는 건데요. 말씀처럼 순수한 피해자라는 거죠. 이것도 피해자예요. 지금 최순실 20년 선고 이런 것만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속에 숨어 있는 이재용 추가 면죄부 이걸 보도해야 해요. 이걸 보도하는 데가 MBC밖에 없는데 이 승계 작업이 20년짜리고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 또 박근혜 대통령은 그룹 승계 하나를 몰랐다는 거예요. 바보